조공 사람들, 중국 우리는 이미 지리적, 물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만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묘추, 낸닝 산지에 거주하는 이 부족의 일부 부족은 중국 만다린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킨차우안, 황금신의 의 두 상태로 나뉩니다. 각 주는 법원, 수도, 요새, 고용된 일반 민병대, 화기 및 가신을 보유한 왕자에 의해 통치됩니다. 이 민족은 아마도 게르만 혈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구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묘추의 일반 무기는 비행기, 창, 머스킷입니다. 그들은 철이나 연동으로 덮인 버팔로 가죽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근력과 가벼움으로 높이 평가되며 매우 비쌉니다. 장교가 선출되면 후보자는 가장 황폐한 비탈을 질주하며 큰 불을 피우는 큰 도랑을 한 번에 건너야 합니다. 집은 벽돌과 단층입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소들은 그 냄새와 함께 온 집안을 상하게 합니다. 가족은 마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천과 일종의 비단 융단을 만들어 밤에 덮습니다. 이 깔개는 좋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의 일종으로 만든 캔버스는 거친 모슬린입니다. 중국인들은 산을 통하지 않고 평야에 떠있는 나라를 관계하는 강에서 나오는 숲의 나무를 삽니다. 중국인의 신앙에 대해 일부 유럽 역사가들은 이들 산악인들의 독립을 시기하며 비호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지스 신부와 국가헌장을 올린 다른 선교사들은 그 활동과 성실, 예의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머리 꼭대기에 매듭을 지은 머리를 쓰고 있으며 대부분은 천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드레스는 재킷과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독특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1피트 이상이고 너비가 5에서 6인치인 가벼운 정제를 머리 꼭대기에 놓습니다. 거기 그들의 긴 머리는 그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 왁스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그들은 걷고, 그 장식으로 잠을 자고, 큰 불이 열기 속에서 석 달에 3번을 제외하고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츠슈리, 멘트슈리 국가는 칭킹, 키린 및 사칼리안 오울라위 세 정부로 분할된 칭킹 지방을 형성합니다. 성의 수도는 무크덴, 모욱든 또는 칭량입니다. 그것은 랴오아이야이오아이야이오의 지류인 후누하우의 오른쪽 제방 근처에 있는 언덕의 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약 1리그 정도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공공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추 황제는 그것을 수리하고 아름다운 공장으로 장식하고 무기와 식량 창고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국가의 왕도시로 간주하여 페키노에 집을 마련한 후에도 제국의 주권 행정을 제외하고 수도에 있는 동일한 최고 법원을 떠납니다. 멘트슈리만이 이 법원에 앉습니다. 문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법원이 차지하는 국가 전체에 적용됩니다. 모욱든은 또한 그의 명령하에 도시 자체에 다양한 중장과 멘트슈리 위 대규모 수비대가 있는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환궁, 법원의 궁전, 주요 관료의 집, 많은 사원은 공무원이 거주하는 도심에 있습니다. 상인들과 장인들은 외곽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벽은 둘레의 3개의 리그 외에 2도시를 포용합니다. 문 근처에는 멘트세유라 왕조의 첫 번째 황제의 2개의 장엄한 영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스타일의 건축물로 도시 성벽보다 약간 높은 강한 쐐기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양한 등급의 많은 멘트슈리 만다린들이 이러한 기념물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정 시간에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마치 그 군주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경위로 규정된 의식, 칭킹. 성의 다른 도시들은 작고 인구가 적으며 가난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고 그들의 영토에도 면화가 풍부하지만 흙으로 만든 반쯤 폐허가 된 성벽 외에 다른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욱든의 동남쪽 31리그에 있는 펑호항테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관문과 같은 크고 인구가 많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트사오 호의 오른쪽 제방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인들은 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는 어떤 면에서 두 영역의 공통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주요 상품은 내구성이 있지만 매우 휘거나 아주 투명하지는 않은 면종이인데 많은 부분이 페키노, 정확히는 궁전과 가옥 창문에 흠뻑 젖은 진주에서 판매되지만 북쪽으로 랴오투엉을 막는 울타리를 건너면 암어의 오른쪽 제방을 따라 입까지 뻗어있는 키린 정부에 들어갑니다. 이 넓은 공간에는 흙벽으로 둘러싸인 허술하게 지어진 도시가 세 곳뿐입니다. 수도인 기리놀라, 키린 오울라는 순가리의 오른쪽 제방에 있습니다. 만사유로 장군의 거주지입니다. 그의 정부는 멘트슈리와 중국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망명의 망명, 후르카 강에 있는 닌고타는 황실 가족의 발상지입니다. 유목민들은 세입을 가죽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교통은 가장 먼 지방에서 많은 중국인을 부르며 군인의 집에 이르는 그들의 집은 도시보다 4배 더 큰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나라는 재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귀리와 기장만 그곳에서 수확됩니다. 1인 생고는 그곳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많이 생산한다. 아무르족의 가장 큰 함유점 중 하나인 오수리 강둑에는 그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유피 타르타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자르고 실크실로 꿰매어 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꿰매십시오. 몇 바늘을 풀면 같은 성질의 피부에서 잘라낸 아주 가는 끈으로 꿰매어집니다. 그들의 옷 모양은 멘트슈리 위 모양과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흰색 또는 회색 배경에 녹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의 밑단이 있는 패티코트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멘틀 바닥에 부착된 구리 대나리 즉 냅킨을 가지고 다니며 도착을 경고합니다. 어깨 너머로 늘어진 다양한 머리띠로 헤어진 그들의 머리카락에는 기쁨을 대신하는 작은 거울, 반지 및 기타 싸구려가 빛납니다. 독특한 것은 그 타르타르인들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들은 전체 주를 낚시에 보냅니다. 물고기의 일부는 등잔용 기름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 없이 햇볕에 말린 것입니다. 강 근처에서 소량의 담배가 자랍니다. 그들은 다트로 큰 물고기를 잡고 다른 사람들은 그물로 잡습니다. 그들의 배는 작고 방망이는 나무 껍질이 너무 잘 꿰매어서 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에서 개들이 썰매를 끌고 캐챈스의 국가는 톤든 카잔시에서 암어강을 따라 바다까지 뻗어 있습니다. 150리 정도의 이 긴 공간에 중부촌만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이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황량하여 단비 사냥꾼들만이 드나드는 곳이다. 사냥과 고기잡이는 아무르의 하류 지역인 사단 주민들에게 풍부한 생계수단을 제공합니다. 캔쿤, 캔크아운, 강둑에 있는 킬랭은 지리학적으로 견고하지만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겨울에 사슴 가죽으로 옷을 입고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주복을 입습니다. 그들은 타라카이만이 동쪽 경사면을 덮고 있는 KHI 카타위 긴 산을 차지하는 아이노스 가족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강 어귀 근처 바다 해변에 사는 피아카.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지만 전쟁을 잘합니다. 남자들은 항상 사브르를 착용하고 따뜻한 날씨에는 물고기 가죽, 추운 날씨에는 개 가죽을 입습니다. 이 나라의 지벨린 순교자들은 보기 드문 미인이다. 오로치는 카달러 시도만에 서식합니다. 라페라우스는 1787년에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불행한 여행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마을은 북쪽을 향한 낮고 늪지대에 지어졌으며 겨울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만의 반대편, 남쪽이 내려다 보이는 더 높은 곳, 숲 입구에서
다른 마을보다 더 크고 잘 지어진 8개의 오두막으로 구성된 두 번째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우리는 카탈리위 집과 절대적으로 유사한 3개의 이어티오 지하집을 방문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8 오두막의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가구가 완비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버려집니다. 마침내 그 골목의 한 측면에 집만큼 크고 더 잘 지어진 무덤이 있습니다. 각각은 3, 4, 5개에 둘러싸여 극면하게 작업했으며 진화위 직물로 장식되었으며 일부는 디브로카토입니다. 아치, 화살, 그물. 그 민족의 가장 귀중한 가구는 나무 문이 막대로 닫혀 있고 2개의 버팀대 양쪽 끝에서 지지되는 기념물의 내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주민들의 시신은 4피트 높이의 가로대가 지지되는 바닥에 놓인 관에서 자유로운 공기에 노출되지만 모두 화살, 그물이 있고 일부는 천조각과 그것을 납치한 사람은 아마도 신성모독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치들이 유럽의 밀과 같이 생계의 기반이 되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골집에서만 방문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 중에서 너무 적은 수의 사냥감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냥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마을의 경계에서 일부 사란 뿌리를 모아서 불 근처에서 말리며 영양의 작은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 인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들은 틀림없이 인근만에 흩어져 낚시를 하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겨울에만 모여서 태양이 돌아올 때까지 각자의 몫의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수의 주민을 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카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니순카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정부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습의 달콤함, 옛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이 무정부 상태를 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경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호 애정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집과 주변 장소로 가득 찬 이 물고기의 역겨운 냄새에 메스꺼워졌습니다.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피가 날로 주위에 튀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개는 성격이 다소 다정하고 가정적이지만 남은 음식을 핥고 먹었습니다. 코테스토포폴로는 빨판과 역겨운 악취입니다. 나는 더 약하게 조직된 것도 더 추한 것도 모릅니다. 그들의 평균 키는 4피트 10인치 미만입니다. 그들의 몸은 날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소년의 목소리처럼 낮고 높다. 그들은 눈에 띄는 광대뼈, 작고 칙칙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대각선으로 잘립니다. 넓은 입, 납작한 코, 거의 수염이 없는 짧은 턱, 기름과 연기로 칠해진 올리브 피부. 그들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거의 우리와 같이 엮어버렸고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장과 벌거벗은 가슴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만 남선과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고 옷 자르고 봉제하는 일만 하고 건조용 물고기를 주문하고 3에서 4세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들은 많은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도 그들의 동의 없이 닫히지 않습니다. 드레스를 장식하는 은 귀걸이와 구리 프리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아이들은 셔츠를 입는다. 카터스의 블라우스처럼 자른 냉키노 또는 개 또는 물고기 가죽.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면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의 펄프까지 내려가는 중국식 양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개 가죽 부츠를 신지만 겨울 동안 신습니다. 항상 그때와 전혀 나이가 들면 젖먹이 소년들조차 가죽 벨트를 착용하고 칼집이 달린 칼, 부싯돌, 작은 담배 자루 및 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냉키노 또는 설교 가죽으로 된 큰 겉옷으로 쌓여 있으며 완벽하게 엮어지고 접힐 수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고 때로는 딸랑이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작은 구리 장식으로 가장자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옷에 사용되는 설교는 주에서 어획되지 않으며 무게는 50에서 40파운드입니다.
우리가 7월에 잡은 것은 무게가 3에서 4파운드도 되지 않았지만 그 수와 고기의 섬세함은 많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의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원이나 제사장을 본 적이 없고 아마도 대략적으로 조각한 어떤 우상이 그들의 오두막 비계에 매달려 있고 어린이, 팔, 손, 다리. 따라서 그들은 우리나라 예배당의 이전 비행과 유사합니다. 이 시뮬라크라는 곰에게 먹힌 아이나 그 동물에게 부상을 입은 사냥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기질의 사람들이 미신을 갖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법사를 위해 그들의 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우리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명백한 불안으로 우리가 메모를 할 때 마법의 징조를 쓰는 손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촉카, 타라카이 또는 사칼리안 섬에는 아이노스 부족이 거주합니다. 키가 크고 작은 이 섬 사람들은 짙은 갈색, 매우 촘촘한 수염과 눈썹, 그리고 매우 털이 많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톱이 중국인처럼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그들 자신의 권리로 그들을 맞이하고 모든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껍질과 난키노블르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중국의 의복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들은 물개 가죽 부츠를 사용하며 중국식 발은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화살, 활, 창입니다. 그들은 반지처럼 엄지손가락에 끼거나 나비나 뿔로 된 원을 착용합니다. 이것은 모두 벨트에 차고 있는 날카로운 칼로 설교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는 지지점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피부색이 더 밝습니다. 일부는 머리를 자르고 일부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여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입술과 눈썹을 파란색으로 칠하십시오. 라 페라우스와 함께 그 섬을 방문한 프랑스인은 사냥과 고기잡이로 생활하며 어떤 경작도 하지 않고 무리도 없이 일반적으로 달콤하고 진지하며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유럽 국민의 일반 계급, 모두 같은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성실하고 재산에 대해 거의 종교적인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스플라를 압니다. 몬시어 라 페라우스는 그곳에서 프랑스의 것과 매우 유사한 캔버스를 짜는 배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드나무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섬 주민들의 오두막은 지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추위에 대해 모든 면에서 제공됩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자작나무 껍질이 늘어서 있고 마른 집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문은 매우 낮고 능선을 지지하는 벽에 위치합니다. 난로는 연기를 배출하는 지붕의 구멍 아래 중앙에 있습니다. 8에서 10인치 높이의 작은 나무 벤치가 오두막 주위를 돌며 내부는 매트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오두막에는 겨울철에 그들을 위해 비축할 말린 사루카 뿌리, 배은망덕한 냄새를 풍기는 기름, 훈제 생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좋은 품질의 큰 잎이 달린 담배를 피우며 타타리아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파이프는 일본산입니다. 그들의 가구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근면하지 않습니다. 고래 기름은 그 섬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품목입니다. 여행자들은 아이노스의 언어가 형태와 사상에서 독일 단어와 유사한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아머와 숭가리위 왼쪽 강둑에서 사칼리안 오울라 정부는 시베리아 국경까지 뻗어 있습니다. 중국 총독은 그의 이름을 딴 강이 왼쪽 강둑에 위치한 도시인 사칼리안 오울라 코튼에 앉아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에 있으며 마을과 함께 씨를 뿌립니다. 이 요새화된 도시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주요 요새 중 하나, 모피 거래가 큽니다. 북쪽에는 통거스의 유목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80리 떨어진 치치카르는 러시아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된 또 다른 요새입니다. 거리는 좁고 땅의 집들입니다. 인구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멘트슈리, 솔로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고대 거주자인 태구리 또는 다우리아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는 대담한 사냥꾼을 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짧은 늑대 가죽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같은 가죽 모자를 쓰고 등에는 아치를 얹은 단비를 사냥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장과 긴 여우 또는 호랑이 가죽 외투를 씹고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모트를 싼 말을 몰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냥 훈련을 받았고 등반 방법과 단비의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라이언 피 산맥의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코친 마을에는 네이멘, 온히오티, 샤로트 및 캐치크튼과 같은 다양한 몽골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추리아 위 전체 인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약 300만 명이 남성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황인종에 속합니다. 멘트슈리는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형태를 갖지만 중국인보다 덜 표현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 깎고 등에 꼬리 모양으로 떨어뜨리는 짧은 클립만 남기고 수염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콧수염만 남깁니다. 멘트슈리는 숙녀들이 너무 꽉 끼는 신발로 발을 망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중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습니다. 베이징 거리에서 만난 유럽인 여행자들은 긴 검은색 드레스와 아주 큰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의 가피는 일반적으로 새틴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밑창은 종이나 캔버스로 되어 있으며 엄지손가락이 두껍습니다. 팁은 정사각형이며 약간 올라갑니다. 만사유어 여성들은 자연꽃과 인공물로 장식된 거의 중국인처럼 모든 면이 융기되고 매우 매끄러운 피부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중국인보다 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트슈리는 가장 큰 의식에서도 모자를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무감각한 동작으로 손을 내리고 무릎을 구부림으로써 경건함을 나타냅니다. 왕자와 장군 앞에서 그들은 3번 무릎을 꿇고 매번 조금씩 나아갑니다. 황제 앞에서 9번 반복된 경례는 완전한 절로 끝난다. 예수회에 따르면 멘트슈리에는 우상도 사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황제라고 부르는 최고의 존재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는 카마니즘, 특히 불교를 믿는다. 그들은 까치를 숭배하며 요구합니다. 그 세 중 하나가 왕조의 첫 번째 황제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멘트슈라 언어는 타타르 언어 중 가장 많이 배운 언어입니다. 알파벳에는 1500개의 음절 그룹이 있습니다. 1599년에 이르러서야 타이트수 황제는 그의 백성에게 글을 주고자 하여 2명의 작가에게 몽골인의 글을 바탕으로 한 글을 작성하도록 위례했습니다. 이 언어는 매우 매끄럽고 연결 입자가 매우 풍부합니다. 어조를 바꾸어 의미를 바꾸십시오. 동사에는 감탄할 만할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으며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및 그리스어와 유사한 많은 수의 어근이 있습니다. 멘트슈라 문학은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몽골어 및 중국어에서 한국인, 한국, 이보레이, 카오리, 차오션, 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이며 1차 55개 도시, 2차 58개, 3차 70개 도시입니다. 수도는 한양, 킹키타오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어두컴컴하고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더 뚱뚱하고 유쾌해 보이고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비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정하고 자비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줍어하고 근면하며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탁의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여자답고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이며 슬기롭고 도둑질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악덕은 물결표 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억압. 나머지는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보다 더 강력하고 용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래, 춤, 음악에 능하며 과학에 대한 좋은 기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남의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을 제외하고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이 원칙에 따라 반역자들은 모든 혈통을 근절한다. 자산을 몰수합니다. 다른 모든 악행은 죽타로 처벌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상황에 따라 가장 먼 섬으로 강등되거나 처형된다. 한국인은 긴팔 옷을 입고 벨트로 몸을 조입니다. 그들의 모자는 모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넓은 챙이 있는 원뿔 모양으로 얽혀있는 대나무 모자, 바지는 넓고 실크, 캔버스, 면화 또는 가죽의 부츠입니다. 작은 사람들은 매우 짧은 옷을 입습니다. 부자의 옷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다. 여성들은 가장자리에 자수가 있는 겉옷을 입거나 다바, 면직물로 땄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만사유리를 정복하기 전이 중국인의 복장과 비슷합니다. 한국어는 많은 단어와 표의 문자를 채택했지만 중국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 특별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모와 중국인에게서 배운 대부분의 과학에 관한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맹자는 명예의 표시로 모자에 2개의 깃털을 붙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등급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 도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처럼 붓으로 씁니다. 그들은 글쓰기의 우아함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새겨진 나무 판자로 인쇄합니다. 그리고 책과 필사본이 넘쳐나긴 하지만 학자들의 외침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불의 종교인 불은 한국에서 대중과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사원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도시 밖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큰 헌신이 없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절에 가고 우상 앞에서 향초를 피우고 공경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조상들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수녀원은 산비탈에 많고 건물이 많습니다. 도시의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은사로부터 생계를 이어갑니다. 세기로 돌아갈 권리가 있는 최대 600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세금을 내고 고통스러운 별표 일을 수행하며 존경심이 없다. 1. 그들의 상관은 교육을 받으면 왕국의 위대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걷습니다. 부자의 집은 방대하고 화려하며 돌로 벽이 있고 기와 지붕이 있으며 안뜰과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맨 아래 아파트를 차지합니다. 상인들은 집 옆에 창고가 있어 고객들에게 담배와 락을 제공합니다. 평민은 땅에 가난한 집이 있고 그루터기와 갈대를 장대 위에 얹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우고 나무를 덧대고 흰 종이를 덧대고 울타리로 다른 곳과 구분한다. 바닥은 볼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방위 천장이 기름종이로 덮인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그 아래에 불이 켜집니다. 집에는 한 층만 있고 그 위에는 식량이 보관되는 곡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필요한 가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선술집으로 가득 차 있어 파티를 하는 여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깁니다. 주에서의 오락은 숲과 잎이 많은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도의 큰 길 밖에는 여행자를 위한 호텔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여행자는 처음 찾은 집의 단상에 앉아 밥과 고기를 충분히 먹게 된다. 친족끼리의 혼인은 사촌까지 금지된다. 한국 사람들은 8년, 10년 동안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소녀들은 외아들이 아닌 한 시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좋은 주부들과 음식을 버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만큼 결혼식 당일 신랑은 친구들을 따라 말을 타고 시내를 관광한 후 약혼녀의 문 앞에 멈춘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우 환영을 받았고 신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른 예식 없이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한국인들은 질투가 심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와 딸을 보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치료자는 그가 원할 때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고 비록 그가 그곳에 아이가 있더라도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공의의 권위 외에는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허용됩니다.
남자는 원하는 만큼 여자를 집 밖에 둘 수 있지만 집에는 한 명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 개를 유지하지만 별도의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아주 다정하게 대하고 아이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모에 대한 그러한 감정은 초기에 주입되어 원칙 별표, 건전한 도덕선과 과학의 빛, 이를 통해 명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매장을 하고 고인의 시신을 작은 그루터기 오두막에 안장합니다. 매장 날짜가 되면 고인은 옷과 장신구와 함께 아라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테이블에서 보낸다. 매장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관을 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큰 소리로 운다. 시신은 점쟁이가 의도한 산의 동굴에 묻혔습니다. 3일 후 장례를 목격한 사람들은 무덤으로 돌아와 공물을 바쳤으며 매년 보름달이 되면 이를 새로 바꿉니다. 이 경우 무덤에서 태어난 풀이 발견됩니다. 행사는 성대한 연회로 끝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과 그 집에 속한 땅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상속 재산은 다른 남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여자가 남편이나 옷을 챙겨오지 않기 때문에 딸들은 계승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 왕의 위엄은 진화, 의 황제로부터 확인된다. 새로운 군주가 있을 때마다 페키노 법원은 취임식에 참석한 2명이 위대한 관료가 가져온 특허 편지를 보냅니다. 왕자는 무릎을 꿇고 즉위식을 받고 여러 사신들과 은 800금을 사신들에게 줍니다. 매년 초, 고려의 왕은 진화,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진화는 공물보다 낮은 값의 선물을 보낸다. 한국의 대사는 본권과 조공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들은 큰 영예를 받지도 못하고 두 번째 계급의 관원들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거의 갇힌 채로 유지됩니다. 첫 번째 의식 후에 그들은 일정 수의 인원과 함께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장교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한국인들은 중국 대사가 그들의 나라에 갈 때 그 쌍을 돌려줍니다. 비록 가신이지만 한국의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중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왕은 왕의 행군에 동행하는 그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수도에 많은 수의 군인을 두었습니다. 각 도에서 지상군은 육군 장성, 즉 1명 이상의 만우, 장수의 명령을 받는다. 만명, 일부 지방에는 해군 제독과 해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각형은 다양한 사이트에 존재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많은 전함이 해안 방어를 감시하고 14개의 요새화된 항구에 정착합니다. 대법관은 사법행정을 관장합니다. 경찰서장은 내부 보안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과 소금 광산 검사관, 우체국 관리자, 세관장이 있습니다. 단일 사용에 따라 각 도시는 영토의 수녀원에서 왕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수의 승려를 고용하고 계곡과 그 위에 앉아있는 요새와 성을 비용으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슬로프 델리에 몬타뉴, 그들은 가장 유능한 군인으로 평판이 나며 장교에게 복종한다. 나머지 민병대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자신의 몸, 보병의 무기는 머스킷, 세이버, 하프 파이크, 작은 갑옷 및 헬멧입니다. 각 병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50포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교는 사브르와 활, 화살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병은 투구, 흉갑, 사브르, 활, 번개 화살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는 철로 된 채찍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매년 의복용으로 3벌의 천을 받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60세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왕은 모든 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며 소유자는 제품을 즐깁니다. 왕이 죽은 후에는 왕이 자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국유재산으로 돌아갑니다. 군주는 육지와 바다의 주요 치안 판사와 장교로 구성된 평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매일 모입니다. 왕이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이들 중 누구도 조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실은 평생 동안입니다.
도지사들과 행정관들과 그 밖의 관리들은 3년을 맡는다. 왕의 수입은 국유재산의 생산물과 왕국의 모든 생산물에 11조로 도입된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자연에서 수집되어 공공창고에 보관됩니다. 결국 양보된 땅의 일부 보호구역에서 민병대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왕에게 매년 3개월의 노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방 및 도시의 주지사에 의해 규제됩니다. 왕이 궁을 떠날 때 검은 비단 예복을 입은 궁정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금 비단 캐노피 아래에 실려갑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이 통과하는 거리의 모든 문과 창문은 닫혀 있습니다. 왕의 바로 앞에서 고위 관리가 작은 상자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안에는 그에게 제출된 청원을 갈대 꼭대기에 두거나 벽에 매달린 것을 보거나 이 목적을 위해 상사, 왕, 그가 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이 모든 간구의 보고를 듣고 그가 내리는 명령이 들에서 이루어지니라. 한국의 생산품은 텔릴리, 어티카 이아포니카의 필라멘트로 만든 흰색 천, 자수 테피터, 면직물, 5개의 발톱으로 장식된 드래고니아 매트, 다양한 색상의 꽃이 있는 매트, 흰색 세틴 종이천, 쌀, 흡연 담배, 사슴 및 늑대 가죽, 세이버, 그 찬사 중국 제국에 파견된 이 모든 물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나라는 여전히 금, 은, 철, 붉은색과 흰색 돌 램프, 암석 수정, 소금, 늑대 꼬리로 만든 브러쉬, 기름, 흑탄, 잉크, 기장, 대마, 밀, 피노키, 유황, 의약품, 과일을 관리합니다. 대나무 및 뼈 부채, 일부 값비싼 가격, 금색과 유사한 색상을 제공하는 야자수 종에서 얻은 노란색 페인트, 힘과 민첩성으로 유명한 작은 말, 꼬리가 긴 암탉, 꿀, 모피, 인삼, 물고기 건조 조개, 말린 연체 동물, 드론 및 해양 생산물을 왕에게 바치십시오. 한국은 배를 중국, 멘트슈리 국가, 일본, 리오키오 열도에만 보내고 배를 제외한 항구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제조품, 목재를 가져옵니다. 사판, 후추, 명반, 버팔로, 사슴 및 염소 가죽 및 네덜란드 제품. 한국에 들어오려던 현대 선원들은 여기저기서 거절당했고 기독교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프랑스인은 그녀의 신앙을 그 왕국으로 가져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는 약 5만 명으로 여러 번 박해를 받았습니다. 1852년 그의 아버지 바르텔레미 브리기에르, 바실리미 브루귀에르는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 마카를 떠났다. 그는 캡사의 주교라는 직함을 받았고 많은 고난과 값진 노력 끝에 1855년 찬 리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헌신한 요셉이라는 중국 기독교인은 상황을 살펴보고 그곳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와서 그의 조언과 이미 비밀리에 프라로로를 설립한 또 다른 선교사인 파시피코 신부의 조언을 기꺼이 따를 위양이 있습니다. 10월 7일에 그는 만리장성에 도달하여 그것을 지나 몽골의 시방에 있는 인도먼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거의 전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중국의 한 라자리스트는 마카오에 설립된 다른 학교를 먹여 살리는 예비 신학교를 그곳에 설립했습니다. 당시 8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은 당시에도 반도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온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19일 그는 기독교인의 집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은 다음 날 갑자기 병에 걸렸고 1시간 뒤에 견디어낸 피로에 지쳐서 숨을 거두었다. 한국의 주교는 신중한 관찰자였으며 그 땅에 대한 그의 발언은 귀중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와 과학의 중대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교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도들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위험한 직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에오키에우. 이 중국 이름은 일본인이 리오키우로 발음합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리키우, 이제 렉시오 및 레키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최신 보고서에서 영어는 당신을 루트쿠, 루차우로, 거주민을 도우추로 변경했습니다. 진정한 토착 종파는 일본인들이 쓰고 지지하는 오기이다. 눈치아노 복키. 비록 중국의 황제가 리오키우의 통치에 대한 주권을 대리하지만 동아시아인의 관습과 견해에 따르면 2년마다 PC 키노에 주둔하는 대사와 인장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이 열도는 여전히 스스로를 이후제국의 가신이라고 칭해야 하며 때때로 일본에 공양하는 대사를 통해 왕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황제의 사브르, 예의 바른 말, 조향사와 조향사, 암베르그리스, 비단 직물, 나무 껍질 직물, 자개, 매더, 눈물을 흘리는 와인으로 덮인 오칠 테이블. 황제는 그 대가로 은화 500개와 솜털 500개를 보냈습니다. 대사관장은 은화 200개와 완성된 예복 10개를 선물로 받습니다. 공사관의 다른 구성원들은 300은화를 공유합니다. 리오키우 군도에는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는 36개의 섬이 있습니다. 가운데 섬은 가장 큰 섬과 주변 섬을 포함합니다. 타리오키우, 위대한 리오키우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은 수도를 의미하는 이름인 체우리, 일본어로 치우리에 거주하며 벤칭, 왕실 도시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나파키양, 나쿠의 동쪽 20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팔티망고 사원, 8기의 궁전, 동쪽에는 높은 산인 벵가프, 벤객, 가 솟아있는데 정상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바다의 광대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도시 내부의 남서쪽에는 중산의 왕들의 매장지가 있으며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우리는 돌에 새겨진 이 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리오키우 중부산의 무덤 디레. 전체 이웃 지역은 그림 같은 측면을 제공하는 저명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산왕조의 사당은 수도의 북쪽에 있으며 나파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건물 앞에 오는 자는 등급이 어떻든 여신이여 내려서 걸어가는 길을 가거라. 이 사원에는 왕실의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진 서판이 있습니다. 중국 티복 및 숭왕조 7세기 및 10세기를 기반으로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완궁에는 높이가 몇 개, 너비가 20개가 넘는 돌담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용의 머리로 장식된 틈이 있는데 이 틈을 통해 물이 매우 풍부한 근원에서 내려와서 가장 큰 가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궁전 뒤에는 은행 기슭에 우상이 없는 작은 사원이 있습니다. 향은 땅을 기리기 위해 거기에서 태워진다. 용 연못은 도시의 서쪽에 있습니다. 2개의 절벽이 솟아오른다 물의 품에서 9월 9일에는 사람들이 위안을 삼고 이 연못에서 인물과 용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238페이지까지 복사